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전불패TV의 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고양시, 네, 지축역을 한번 올라가 보겠는데요. 네, 고양시 하게 되면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위치는 바로 지축역입니다. 지축역에서 오늘의 매물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요즘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기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오피스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를 하면서 또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고 오피스텔의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 물건이고요. 바로 앞에 지축역 3호선이죠. 네, 3호선 지축역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도보로 1분에서 2분 정도 바로 코앞에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필요도 없이 굉장히 바로바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정말 고급 호텔 있죠. 호텔이나 고급 오피스텔 이런 입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고 아주 고급진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죠? 바로 이 건물인데 바로 앞에 흐르는 게 바로 창릉천입니다. 이 창릉천이 어디까지 흐르냐면요. 유유히 흘러가다가 창릉 상기 신도시 중앙을 관통을 해서 가다가 멀리 보이는 한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보행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북한산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고산에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은 또 자전거 타시고요. 또 일주일은 북한산 또 가족과 함께 동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딱 보시게 되면은 북한산과 노고산이 또 병풍처럼 가려져 있고요. 그 앞에 창릉천이 흘러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산임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터가 좋죠. 이 배산임수 지역은 옛날부터 자손 대대로 잘 풀린다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터가 좋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터만 좋은 자리를 원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용으로도 괜찮으냐가 문제입니다. 자, 좋은 투자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매월 들어오는 수익률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전체적인 고양시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이 있죠. 나무는 잘 보이는데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내 집을 사신다고 하신다면요 100%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실 때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속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평구 연신내죠. 연신내와 북한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파주시를 경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고양시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한 100만이 넘어가는 거죠. 100만이 넘어가면서 특례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례시 하게 되면요 벌써 큰 혜택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일단 지방세 수익, 재정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와 바로 직접적인 교섭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인구는 많다 이거예요.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이제야 이재중 고양시장이 정말 사활을 걸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산 1기 신도시가 우리가 들어오면서 인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죠. 파주 쪽에 2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일자리가 같이 안 딸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집값들이 계속까지 지금까지 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됐고 바로 직주 근접, 교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바로 GTX죠. GTX 하나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 GTX를 통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축으로 갑니다. 일산 서구의 한 축과 그리고 덕양구의 한 축으로 일자리가 형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자리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양구를 제2의 판교밸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산 서구에 들어서게 되는 테크노밸리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이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급수만 하더라도요 3만 8천 호 정도가 됩니다. 업무타운의 한 20% 정도가 배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모의 업무타운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지식기반산업은요 벤처밸리가 들어오고요 바이오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40만 제곱미터예요. 40만 제곱미터 하면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용인 에버랜드가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대충 상상 가시겠죠? 2배 이상이 되는 그 정도의 대규모 산업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는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일산에는 테크노밸리가 형성이 되면서 덕양구에 사시는 이제 주민들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도로보다도 철도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됩니다. 이 철도 부분은 현재 3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킨텍스 일산 서구의 테크노밸리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호재가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판교, 광교에서 강남으로 들어와 있죠. 이 강남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삼성역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역까지 들어오는데 지축역에서 한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지축역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대단한 호재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GTX 라인이죠. 근데 GTX가 근접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너무 멀리 들어와 버리면요 환승하기가 힘들어 버리면요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연신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축역에서 GTX를 갖다 환승을 하게 되면 몇 정거장이냐, 2정거장만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GTX를 지상에 나올 필요가 없죠. 지하에서 바로 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정거장 정도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의 매물지에서 지축역까지의 거리가 1분, 2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용한다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 인프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살 때는 편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편해하면 집이 팔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불편한 집은 남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불편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리는 시세 차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도보권과 자전거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은 꼭 필요하죠. 은평 성모병원이 창릉천을 건너서 걸어가면 7분 정도에서 한 8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자전거와 차를 이용하시면 거의 한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차량으로 한 2, 3분만 바로 가면 바로 나옵니다. 골프 클럽에 나와요. 연습할 수 있는 필드로 나가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세미 클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클럽이에요. 쇼핑센터 하게 되면 유명한 쇼핑센터죠. 바로 스타필드 고양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한 5분 정도면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가보시게 되면 바로 또 이케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케아도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 집에서 초근접해서 이 정도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요 일단 A급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임대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을 찾아주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내 집에서부터 근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은평 성모병원이 있죠. 상근자가 한 2,000명 정도 이상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수요층이 충분히 된다는 거고요. 바로 옆에 롯데몰이 한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 도보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매물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1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직접적인 우리의 수요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좀 옆으로 가시면은 삼성 스타필드가 있는데 2,000명 정도도
자, 우리의 수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팡 물류센터를 가시게 되면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7, 8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자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무자만 하더라도 3만 3천 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시다 보면 이케아가 나옵니다. 이케아와 롯데 아울렛이 나오는데 총 합쳐서 2,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죠. 창릉 신도시에서 40만 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초근접해서 창릉천 다리만 넘게 되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죠.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상근자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00명 정도가 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수요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매물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 지축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해드립니다. 자, 실면적 15평들이 보통 디자인이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만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한 9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층과 치면은 15평 나오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고급스럽습니다. 풀로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복층이 있는 트렌드를 굉장히 또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매물지 근접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 형태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상근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상근자들이 우리 집의 오피스텔의 직접적인 수요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A급 점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판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요,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15평짜리 투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보증금 3천에 월 110만 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분양 금액이 3억 4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건물 부분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순수한 분양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계약금이 10%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50% 무이자가 진행이 됩니다. 잔금 때 40%가 들어가는데 2억 8,8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잔금 8,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수하게 내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우리가 110만 원 우리가 월세를 내게 된다면 1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보존받게 되면 순수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순수하게 제가 들어가는 금액은 9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2억이라는 대출을 받았을 때 월 불이익 금액이 얼마냐면 이자가 한 46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110만 원을 받았을 때 연수익률이 132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 부분과 월세 부분을 빼고 나면은요, 임차 수익금이 63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연 760만 원이 나오는데 9천만 원에 대한 760만 원은 연 8.4%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보통 기본이 4%예요. 보통 서울에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구매를 할 때 보통 수익률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4%에 머무릅니다. 이렇게 목 좋은 경기도권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신다면은 연 8.4%의 수익률을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규 택지 지역이 도시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세 차익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고요. 고양시 중에서도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축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계약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8.4%라고 하는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날 일이 없는 일자리들이 많다는 것과, 그리고 신규 택지 지역에 완성되었을 때의 차이까지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투자 상품은 드물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불패TV는 여러분들께 많은 상품을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보고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역전불패 매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